여의도 토픽 시간입니다. 이 엔저 얘기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95엔대쯤에서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은 현대차 비롯해서 자동차주들도 함께 좀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내성이 드디어 생겼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또 96엔대 확 넘어가고 나니까 다시 흔들리고 있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까지 자동차주들입니다. 앞서 투자액 보셨지만 그래도 개별 종목들에서는 악재들이 있는 상황에도 전체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분위기는 그래도 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들도 드는데요. 그런데 실제 결과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도 같죠. 가운데 종목들은 분명히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들도 들어요. 결국에는 종목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시장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증권사들이 오늘장 바라보고 있는 종목들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규 추천주와 추천 제외주 보실 텐데요. 먼저 종목들 신규 추천주 쪽에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증권은 KCC와 한국콜마홀딩스를 오늘의 신규 추천주로 꼽았습니다. 먼저 KCC, 미국 주택시장 회복으로 인한 건축용, 도로, 건자재 매출 수혜가 기대된다. 또 유기실리콘과 폴리실리콘 관련 부실 사업 정리로 손익 구조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콜마홀딩스, 삼성증권은 이 종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 전환심사 통과로 한국콜마 등 자회사들의 사업 가치가 본격 반영될 것이다. 또 기능성, 식품과 화장품의 개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콜마 B&H를 흡수 합병하면서 성장성이 부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종근당을 신규 추천했습니다. 상위 업체 중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이며 양호한 실적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고요. 또 수출 비중도 늘고 신약 파이프라인 보강으로 타업체보다 할인율도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투자증권은 CJ5쇼핑과 인포피아를 추천했는데요. 먼저 CJ5쇼핑 보시면요. 모바일 매출 증가 전망, 또 CJ E&M의 콘텐츠를 통한 시너지도 모바일 부문에서의 외형 성장을 더 빠르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품 매출 이익률도 개선 중인 데다 기타 판촉비 절감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우리투자증권은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인포피아죠. 휴대용과 병원용 혈당 측정기 제조업체인데요. 우리투자증권은 인포피아에 대해 유럽과 미국의 수요 증가로 외형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됐으나 올해는 다시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 그리고 제품을 다변화하면서 종합검진업체로 도약할 것이 기대된다고 우리투자증권은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맥스입니다. 현대증권의 신규 추천주인데요. 국내 브랜드샵의 구조적 성장에 따른 수혜, 그리고 중국 신규 공장 가동으로 중국 사업이 본격화되고 글로벌 화장품 업체들로부터의 수주 증가로 중장기 성장 스토리도 유효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코스맥스가 조금 눈에 띕니다. 중국 공장 신규 가동, 중장기 성장 스토리 보유하게 됐다라는 평가인데요. 이 중국 공장 준공식이 지난 주말에 있었죠. 9일에 일어났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사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셨을 텐데요. 중국 현지 법인 진출한 게 2004년이었는데 거의 그 후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되고 있죠. 매해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40에서 50% 정도 상승 속도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주말 있었던 준공식에서 이경수 코스맥스 회장, 앞으로 2022년까지 코스맥스 외형 5배 정도 지금에 비해서 성장할 것이다라는 강인한 포부까지 함께 밝힌 상황입니다. 어제 5% 이상의 강세를 보였던 코스맥스를 필두로 최근에 워낙 시장 분위기와 연동지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표현 그대로 중장기 모멘텀들이 조금 더 유효하게 이어질지 여부 잘 체크해보시는 것도 주된 투자 전략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추천 제외 종목 보실 텐데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추천 제외 종목 먼저 신한금융투자는 파인디지털 뽑았습니다. 시세 부진이라는 이유로 추천해서 제외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투자증권 휴비치를 꼽았는데요. 21선 지지는 여전히 보여주고 수급도 꾸준히 들어온다. 문제점은 상승 탄력 약화라고 들고 있습니다. 역사적 고점 부근에서의 탄력 약화로 추천해서 제외한다고 설명하고요. 다음은 LS산전도 우리투자증권에서 추천 제외 종목입니다. 장기와 단기 이동평균선이 수렴되는 가격대가 65,000원대, 이 가격대를 하회하면서 추세 이탈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고요. 마지막으로 현대증권은 한글과 컴퓨터, 탄력 둔화를 이유로 추천해서 제외했습니다.
종목 가운데 휴비츠 제외 이유가 조금 길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에서 지난달 28일에 신규 추천을 했는데요. 역사적 고점을 앞두고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다. 지난 신고점이 18,250원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록을 했다가 이후 가파르게 13,000원까지 내려갔고요. 이후에 다시 17,000원대, 지금 가격대까지는 빠르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두 달 사이에 앞서 표현 그대로 역사적 고점을 앞두고 17,000원대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패턴들을 보이면서 그에 따른 탄력 둔화를 조금 염려하는 것 같고요. 어제는 또 기관 쪽에서 국어래일 많이 매도 전환됐습니다. 이 포인트까지 함께 묶여서 추천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추천 제외 종목 휴비츠까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증권사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들은 일부 종목들이 조금 겹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중국도 그렇고 제약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은 실제 객장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을 준비하고 있는지 실제 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객장은요, SK증권이네요. 테헤란로지점의 조윤석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종목은 KG 이니시스 들고 나왔습니다. 자세한 추천 포인트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결제업체, 굉장히 좋은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은 업체라는 의미는 1위 사업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온라인 결제 시장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 20% 정도씩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대 흐름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더 높기 때문에 그런 전방 산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좀 줘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KG 이니시스 자체만의 좀 매력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업 레버리지가 굉장히 좀 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영업이익률 상승이 한 5%에서 8%까지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왜냐하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좀 나오는 모습이고요. 그러다가 거래대금 보유 예수금 이자 증가가 통해서 이자 수익이 약 5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결제 1위 PG 사업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PG 사업자 외에도 모바일로 매출액이 확장이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S4죠. 스마트 월렛 같은 경우 KG 이니시스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효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결제 시장이 연 20% 정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효과에 의해서 결국 20% 이상의 초과 수익을 조금 더 누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그간 각종 이슈에 대해서 좀 둔감한 상황을 보였었는데요. 이제는 조금 상승할 때가 아닌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번에 하락을 했던 이유였습니다. 웅진 패스원 매수 해프 이닝이 결국은 낙폭을 좀 끌었었는데 그런 낙폭에 대한 것들도 결국 회복을 하면서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모습을 기술적으로 분석해 보더라도 이제는 상승할 수 있는 13,500원 정도의 매수가를 좀 정해보는 그런 전략을 좀 유지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 잠깐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 보시는지 가격 전략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15,800원 정도가 작년 시점에 전고점이었어. 근데 15,000원 정도는 작년 시점에 전고점을 무난히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 15,000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17,000원 정도까지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윤석 과장과 함께 KG 이니시스 살펴봤습니다. 과장님, 그런데요. 저희 지난주에 또 연결해서 첫 번째 예림당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수익률이 상당히 잘 나왔던데요. 네, 예림당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5,200원 정도로 목표가를 터치하고 나서 조금 소폭 밀리는 상황인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유하신 고객분들은 지금도 꾸준히 홀딩 전략으로 좀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전략을 좀 유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말씀드렸던 6,000원 정도까지의 목표가는 꾸준히 계속적으로 흔들림 없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목표가 6,000원까지 조금 더 가능하다. 일주일 동안 한 8% 정도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SK증권 테헤란로지점의 조윤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여의도 토픽이었습니다.